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영상 중에 아마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이 제일 기다린 종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이 뭐 나름 좋다라고 데이터를 발표를 해준 것 같긴 한데 이 전문가들에 대한 평가가 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하필 또 타이밍이 좀 참 그래요. 어제 타이밍에는 우리가 와인을 좀 짱박아준 와인을 꺼내 들고 축배를 좀 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 목표까지 바라본다면 지금 축배를 들어도 되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또 싸하니까 괜히 또 우리만 정신 나간 것처럼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시 와인을 숙성을 좀 더 시키고 조금만 더 이따 꺼내봅시다, 여러분들. 자, 근데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인 영향이 좀 보탬이 되면, 기술적인 분석을 좀 같이 보태면 이게 조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상황은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답이 아니라고 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VIP 회원님들께 지금 이 상황에서 리딩을 한다라는 관점이면 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 좀 드려볼 테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너무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항상 제가 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통틀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계시든 헬스케어를 보유하고 계시든 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든 어쨌든 지금 세트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뭐 한 종목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기보다도 같이 그냥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하락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셀트리온 형제들 하락 이유, 급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락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유. 첫 번째로는 임상 그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너무 적다. 그래서 공개된 정보가 적어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아쉬운 평가. 그래서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개된 정보가 너무 적다. 그렇죠? 너무 적어서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브리핑 같이 드려볼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뭐 있습니까? 추가적으로는 이제 임상 이상 결과에 대한 어쨌든 약간의 실망감이 좀 반영이 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약간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실적 개선에 대한 한계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뭡니까? 밸류에이션. 밸류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 시점으로부터 추가 상승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했을 때, 나타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매출을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여기 지금 다 녹아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실적이 여기 반영이 돼도 추가적으로 밸류에 대해서는 약간 다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보태보면요, 기술적으로 다소 이제 보수적 관점의 수급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에 조금 저는 이유를 좀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임상을 성공을 다 해서 시판이 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 저는 조금 더 시간을 넓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근데 하루에 이런 마이너스 10% 가까이 되는 어떤 하락률을 보이면 많은 분들이 그만큼 또 실망감과 공포감이 조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막 매도를 빨리 해라, 달아나라, 이런 의견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런 의견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현재 접근해 있는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대응이 달라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일단 최종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은 셀트리온이 조정이 나온다, 더 조정이 나온다, 저는 더 가져갈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추천까지도 노려볼 만큼 지금 매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를 실린 음봉이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인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32만 5천원 부근에 일단은 지지가 최종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이런 포인트들처럼 최종적으로는 32만 5천원의 지지가 필요한데 이 시세만 유지를 해주면요, 추가적인 상승 랠리 뭐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에서 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등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단가적인 측면을 일단 먼저 짚어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1차적으로 15만원인데 사실 조금 시장까지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14만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빠질 거니까 조심해 이건 아니라 만약에 혹시나 조정이 추가적으로 더 나온다면 요런 기술적으로 요런 단가까지는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장에 매도를 해야 될 만큼 큰일 난 상황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도 있고 조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20만원의 지지가 좀 필요로 한데 제가 봤을 때 20만원은 이런 흐름이라면 조금 아슬아슬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 잡고 17만 5천원 부근 이렇게 좀 놓고 보는 게 좋겠다. 17만 5천원에서 18만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18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좀 일단 포인트를 좀 체크해 보시고, 제가 지금 짚어드린 이런 단가들이 어느 정도 지지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한 번 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예요. 신규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미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사라고 하는 게 너무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벌써 있잖아요. 그런 분들 지금 벌써 막 곡소리 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 저는 두려운 거예요. 왜? 아니, 좋은 종목을 잘 들고 있는데 충분히 이런 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 하다못해 이런 하락도 충분히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기회로 삼지 못하게 이미 내가 첫 스타트를 너무 과하게 비중을 잡고 들어가신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큰 리스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짚어드린 거를 잘 기억을 좀 해두셨다가 조정이 나오면 그런 가격대에서 지지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여기까지 빠지면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하락이 다 나왔구나 싶은 마음으로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될 자리라는 거죠. 지금 약간의, 글쎄요,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무시할 수 없지만 여기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대 구로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이시네요. 입원이 필요한 중증 환자 정의가 뭔지, 이 환자들이 외래에서 주사를 쓴 건지 입원해서 주사를 쓴 건지 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임상 대상자들의 주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모집됐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추가로 폐렴을 동반한 중등증 환자가 182명이라고 했는데 폐렴을 어떤 식으로 진단했는지, 엑스레이나 CT를 찍었는지 결과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처음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위약군 대비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짜약 대비예요.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보다 50% 이상 줄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약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또 찝찝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가짜약 대비해서 이런 수치?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어떤 밝혀진 데이터가 많지 않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글쎄요, 이걸 이렇게까지 패대기 칠 정도의 내용일까 싶기도 한데, 사실 패대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익 실현과 추가적으로 부담감이 좀 반영이 된 거고, 조금만 밀리거나 매도가 나오면 같이 더불어서 하락을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주가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주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잠시 시간을 좀 흘려보내자.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잡아가는 전략, 더 멀리 보고. 그렇죠? 지금 밸류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주가가 빠졌을 때는 다시 원래 밸류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업사이드를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자리에서는 다시 사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만 하는 것 같이 들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같은 조정, 추가적인 조정은 조금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해서 버려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물론 항상 걱정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비중 관리 못한 거는요, 솔직히 투자자의 책임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좋은 기회를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는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만약에 제가 비중 관리를 회원님들께 못 시켜드렸다 제대로, 그러면 그것 또한 저의 실수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의 뭔가 비중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은 얼마든지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좋은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 등락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과거에 보세요. 이런 시세들 여기 꼭대기에 매수하신 분도 결국에는 이런 시세가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익권으로 접어들었잖아요. 셀트리온이 뭐 지금 이 치료제가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제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기존에 영위하던 그런 제품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얼마나 많이 끼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가는 거는요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 거다. 근데 너무 그 파이프라인에 집중이 많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꺼지더라도 기존의 제품군들로 인해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새롭게 임상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진또배기가 남아있는데 굳이 지금 코로나도 치료제나 물론 저것도 잘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근데 저거 하나만 가지고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평가한다? 반성하세요. 솔직히 반성하세요. 왜 얘를 그 코로나 치료제 하나만 놓고 보나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데 고작 저 치료제 하나에 그쵸? 저게 메인 파이프라인이에요? 셀트리온이 저거에 막 진짜 목숨 걸어서 저것만 보고 가는 기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이 보유한 제품들 뭐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SC 포함 다 해서 여러 가지 포함해서 플러스 알파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인데 얘 하나에 대한 이 비중이 클까? 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어떤 제품 라인이라든지 파이프라인 중에 셀트리온 치료제, 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어떤 비중이 크겠습니까?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어떤 가치가 더 크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잠시 얘가 더 관심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가치적인 측면으로는 얘네들이 메인인 건데 얘는 플러스 알파인데 플러스 알파의 영역인데 왜 이거에 지금 목숨 걸고 이렇게 하냐라는 거죠. 막말로 그게 잘못됐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잘못돼서 주가가 그동안 치료제 때문에 과열됐던 게 다 반납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셀트리온 포기할 거예요? 이제는 그냥 이거에 대한 한 노름이 끝난 거예요. 다시 가면 돼요. 다시 원래대로 갈 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비중 때문에 오늘 하루 7% 빠져서 이거 가지고 막 곡소리 나고 또 한강 외치고 자꾸 한강 외치지 말라니까요. 오히려 기회를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들죠? 하락이 나오죠. 만약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유 되시는 분들 진짜 와인 꺼내실걸요? 와인 꺼내고 조용히 느긋하게 기다릴 겁니다. 왜? 세일 들어가는구나. 할인하는구나. 더 싸게 사야겠다. 기다리신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적 투자를 잠시 좀 해주시고요. 잠깐 좀 기다려보고 어떻게 어디서 자리를 잡을지 좀 기다려보고 그런 포인트에 맞게 우리가 새롭게 좀 접근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렇게 또 다른 CJ 제일제당 결국에 오늘 신고가 만들어 줬어요. 그렇죠? 제가 이런 라인부터 VIP 회원님들에게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한 17%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수익권으로 다 올라왔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CJ 제일제당 33%이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도 17%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도 13%대 그렇죠? 이렇게 또 있으시고 12%대 있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금 수익 인증이 많이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종목들을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직 공개를 할 수 없는 종목들도 지금 약수익권이긴 한데 이거 아직 업사이드가 더 크다. 100% 200%까지 솔직히 보고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 이상은 사실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몇 배가 가니 이런 거 오버인 것 같고 재무적으로도 두세 배를 지금 전망을 잡고 있는 종목인데 주가가 아직 안 갔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죠. 테마까지 엮이면 더 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 아직도 오시면 또 매수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지금 충분히 있고요. 오늘 칩셋미디어라든지 명문제약, 단타, 그냥 이거는 이제 단타예요. 오늘 단타로 들어가서 이렇게 짧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수익 실현했고 엔젠바이오 지금 아직 수익권이긴 한데 가져가고 있습니다. 스윙 패턴으로. 그래서 단기는 단기대로 이렇게 또 우리가 시원시원하게 수익을 좀 보고 있고요. 단타는 5%만 봐도 수익 많이 본 거예요. 근데 8%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 수익 잘 챙겼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꾸준하게 가져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기준 잡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파마 좀 오래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두 번 한 번 좋은 시세 나오면서 43%에서 또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자, 아무튼 셀트리온 한 종목에만 너무 목을 매지 마시고요. 좋은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종근당 홀딩스도 결국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좀 조종이 나왔던 종목들 분명히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된다. 왜? 시세는 이렇게 많이 빠져버렸는데 어때요? 거래가 크지가 않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어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대웅제약도 오늘 고점 7%까지 올라갔었고, 얘도 오늘 보시면 13%까지 갔죠. 아직 안 팔고 가져가고 있어요. 왜? 이 캔들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VIP방에 오셔가지고 이런 교육 자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다 가져가고 있어요. 좋다라는 건 다 가져가고 있다고요. 앞터마스 사이언스 아직 더 갈 길 멀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엔젠바이오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들 시세가 많이 반납돼 있을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추세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28,000원 부근 하셔가지고 32,000원, 34,000원 구간별로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뭐 영업적인 멘트 뭐 그렇게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수익 인증도 막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뭐 약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지금 계속 기회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를 좀 아깝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 거지, 절대 여러분들은 뭐 놀리거나 막 영업적으로만 다가가거나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저도 같이 힘듦을 느끼고 싶고,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저도 같이 즐겁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영상을 꾸준하게 녹화해 드리는 거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라도 지금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이라도 오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제가 지금 다 준비해놓고 정리 다 해놨어요. 오늘 새로운 종목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이런 거를 가져가자고요. 495억 원의 영업이익이 내년이면 거의 더블 가까이 보고 있죠. 이런 것들. 그러면 주가도 솔직히 더블 충분히 그 이상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종목은 이제 테마적인 부분도 같이 좀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커요. 이거 분명히 지금 주가도 저렴해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지금 이런 종목 찾아낸 것만 발굴을 해낸 것만 벌써 3종목이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3종목. 그렇죠? 이렇게 3종목 1379억 원, 1248억 원, 967억 원. 이렇게 작년 2020년 실적이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가 안 됐으니까 20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갈 수 있는, 20년 대비해서 2배 이상 갈 수 있는 얘는 빼고요.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종목들로 우리가 좀 중심 잡고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 투자만 하면 알아서 돈을 벌어다 줄 종목인 건데. 그래서 이런 거 하루에 5,000원 꼴만 투자하시면 저랑 같이 꾸준하게 또 관리 받으시면서 보유해 나갈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 정말로 이제 시장이 큰 조정 나오면 그제서야 단타수장 좀 가볼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오셔서 미리 관리를 좀 받으세요. 그렇죠? 다 빠지고 그제서야 저 다쳤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지 말고 다치기 전에 와서 안 다치는 법을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한번 또 준비를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